안녕하십니까,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입니다. 오늘 장 같은 경우에 개파락으로 내려왔다가 선물 일봉 지지선을 찍고 나서 쭉 올라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10분봉 선물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도 제가 오늘 공개 방송에서 여러분들 또 알려드렸는데, 우리는 이거를 생각을 해야 돼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위에 있는 큰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고, 오늘 장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을 찍었습니다. 자, 신대가 방송을 보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지지선과 저항선을 알 수가 있겠죠. 누가 알려드리죠? 자, 이델리온 주태영 파트너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날 당일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 웨이나우 기관들이 위에 저항선을 찍으러 할 때 매물 쌓여 있는 것도 제가 공부방에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어때요? 그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죠. SK하이닉스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는 거를 당일날도 여러분들 보여드리면서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염려가 된다. 여러분들 가드를 올리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는 이런 웨이나우 기관들이 위에서부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매도로 일관을 했기 때문이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객장에 가면 어르신분들이 예적금을 해약을 하고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갈 때 음봉만 나오면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음봉만 나오면 매수를 해달라라고 전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뉴스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웨이나우 기관들, 세력들, 웨이저 같은 경우에는 7조 이상을 쏟아 부었는데 그거 누가 받았어요?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모습도 우리는 예상을 해야 되고, 이 삼성전자가 저항선을 찍었을 때도 신대가 방송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현재 구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어디를 뚫어야 되는지 그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18만 4천 원이 여기 위에 있는 이 저항선이에요. 여기 저항선을 다시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다시 22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 눌림목자리 지지선 라인까지 잘 찍은 상황이고 이제 반등을 한번 모색을 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22만 원까지 가게 된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또 관심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에 있는 저항선 22만 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 그 라인들을 돌파를 못하면 조정이 한번 나올 거를 예상을 하면서 위에 올라갈 때 22만 원 사부터는 만약에 지금 현재 100주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50주 정도는 매도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는 게 좋아요. 22만 원 돌파가 나오면 나머지 50주 가지고 가시고 찍고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일단 매도를 한 후에 다시 저점을 한번 노리시는 전술이 아주 여러분들 계좌 관리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SK하이닉스도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는 이 장면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이거 조정을 좀 대비를 한번 하셔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단기 고점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공개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린 이 저항선 찍을 때도 제가 여러분들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찍고 나서 현재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자 마찬가지 눌림목 지지선 라인들을 찍었는데 이건 내일자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와도 우리는 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대응을 하셔야 돼요. 전체적인 그림이 고점에 내려와서 다시 저항선을 찍은 후에 단기 M자 이마를 그리고 나서 조정이 나왔는데 이런 구간에서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W자 반등으로 크게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는 여러분들 좀 모아가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디까지? 110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니까 한번 여러분들 잘 한번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경우에 나중에 올라갈 때 이 100만 원 쪽에 있는 우하향 저항선, 이 저항선 찍고 나서 계속해서 조정이 나왔죠. 그 라인들 돌파가 나오면 110만 원까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M자형 차트, 제가 삼성전자도 보여드리면서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M자형 차트 조정이 나오는 거를 우리가 예상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일단은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된다면 우리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코스피 200 지수 관련주들 같은 경우엔 비중을 좀 줄이시고 현금 보유를 많이 해야겠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저항선을 찍었을 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가드를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대방이 스트레이트를 날리는데 우리는 가드를 올려야겠죠.
그리고 스트레이트를 다시 걷어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다시 날릴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지금 이 구간이에요. 다만 이 다우지수 같은 경우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이런 M자형 차트를 만든다면 우린 조심해야겠죠. 왜? 이 M자형 차트를 그리면서 조정이 나오면 크게 조정이 나와요. 특히나 이 M자형 차트의 특징은 M자를 그리기 전에 이마 라인을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W자로 반등으로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요 장면 기억하세요. 이따 코스피 차트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M자형 차트 만들었는지 그것도 알려드릴 겁니다.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 찍었을 때도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알려드렸고 지금 현재 지금 구간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이런 거를 살펴보면 하락 차트와 상승 차트가 어떻게 다른지도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M자형 차트를 뒤집으면 뭐가 돼요? W자 차트가 되죠. 특히나 여러분들이 쌍바닥, 이런 쌍바닥 그림을 여러분들 형성하는 거를 아주 좋아하세요. M자형 차트의 반대 그림이 이런 W자 그림이고, 이런 지선을 왔을 때 과거 저점 라인과 저점 라인들을 그대로 이어보시면 여러분들 매수 타점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런 W자 반등으로 올라갈 때 위에 단기 저항선이 있는 거, 이런 라인들은 나중에 돌파하게 된다면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느냐, 이렇게 돌파하고 나서 지선 삼고 그 윗정선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쌍바닥 자리에서 뭐 해야 돼요? 매수. 자, M자형 차트 그릴 때는 뭐 해야 돼요? 쌍봉, 매도.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혹 가다가 우리가 추세선을 긋고 대응을 할 때 어떤 거를 살펴볼 수가 있냐면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간을 발견을 한다면 우린 매수해야겠죠. 왜? 여기에서 W자 반등으로 올라오는 쌍바닥 자리니까. 그러면 위에 있는 고점 저항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조정해 놨어요. 삼성전자가 딱 이 그림이었죠. 그럼 여기를 돌파를 못하면 조정이 나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나 갭으로 내려가게 된다면 이 라인들은 더 이상 지선이 아닌 저항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저항선 뭐예요? 맞고 빠지는 자리예요. 선물 차트가 이 그림을 그릴 때 제가 여러분들 풋옵션 3만원서부터 2만원, 0.30서부터 0.20, 2만원까지 한번 매수를 잡아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야간장에 0.25, 25,000원까지 매수가 잡히고 그 다음날 떨어졌습니다. 자, 이 풋옵션은 지수가 조정이 나올수록 수익이 나는 상품이에요. 이거를 외인하고 기관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도 이런 풋옵션으로 해지를 걸면서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적은 금액으로도 우리는 큰 상승을 맛볼 수 있으니까 이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적은 금액 0.25, 25,000원까지 매수가 잡힌 이 풋옵션이 크게 반등이 났었죠. 자, 고점 기준으로 7.86, 78만 6천원까지 올라간 겁니다. 25,000원짜리가. 우리가 이렇게 하방으로 해지를 걸었을 때 이런 상승을 맛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특히나 여러분들 이제 관심 있는 종목들 중에 이런 M자형 차트 그리는 종목이 있어요. 그쵸? 일봉상 보니까 위로 올라왔다가 밑으로 내려왔어요. 여기서 뭐 그래요? M자 이마 자리.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면 W자 반등으로 올라갔지만 위에 추세 저항선 라인들 고점하고 고점하고 그으시면 돼요. 그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올 걸 예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종목은 매도를 하겠죠. 근데 코스피 차트가 이런 차트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코스피 200 종목,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우리 지수 관련주니까 매도라는 게 맞아요. 왜? 조정이 예상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금 보유 많이 하시고 일단 일부 물량들 좀 매도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이유는 저점에 왔을 때 더 싸게 매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제가 예상도까지 그려드리면서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이 코스피 차트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M자형 차트로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런 라인들이 왜 지선이에요? 외인하고 기관들은 이런 추세선을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오게 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우리는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라인들 찍으러 내려갔을 때 제가 야간장에 여러분들 마켓 유너에서 여러분들 코스피 이제 지선을 찍었으니까 여러분들 315 콜옵션과 지수 관련주들 쓸어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크게 올라간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거 작년 최저점입니다.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지금까지 지금 반등해서 올라온 그런 그림이고, 여러분들이 지금 대응하시는 그 구간들도 이런 최저점 라인들을 찍고 나서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런 라인에 있을 때는 아주
저점에서 눌려 있었죠. 그런 종목들을 우리가 이제 또 매수를 잡아서 또 크게 반등으로 올라갈 때 수익을 창출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우리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 M자형 차트를 그린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장면인데 이 M자, 대문자, M자형 차트를 이렇게 그릴 때는 중간에 있는 지선 라인들은 다 깨고 내려와요. 그래서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보면 안 됩니다. 이거는 꼭 참고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다우지수 현재 한번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매일 밴드 공부방에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고 있는 그 차트죠. 매일매일 제가 올려드립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끝이 났는데 오늘 다우지수도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또 찍고 끝이 났어요. 이게 금요일 날이고 월요일장 그 그림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반등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화살표로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요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야 돼요. 한 46,800포인트가 되는데 요 라인들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원하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요 점도 한번 체크 한번 하셔야 되고요. 자, 나스닥 지수 지선은 25,548포인트. 자, 밑에 있는 지선 라인은 아직 안 찍은 상황이고 지금 현 시각에 나스닥 선물 지수는 일봉 지선을 찍었어요. 나스닥 선물과 지금 나스닥 지수는 지선 저항선이 틀려요. 하지만 나스닥 선물은 찍고 나서 반등이 또 세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나스닥 지수는 오늘 장에 찍지 않는다면 한번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재차 내려오면서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요 정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내일 장 같은 게 지수가 올라가게 된다면 여러분들 저점에 내려오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 코스피 200 종목들 저점에서 한번 매수를 노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한 번씩 모아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316.8불 매수를 드리고 나서 제가 45%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죠. 그리고 316.8불에서는 매수를 잡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큰 폭으로 또 상승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수익이 나왔을 때 우리는 매도라면 양도세를 많이 물겠죠. 배우자한테 증여를 해주면 이게 또 양도세를 또 크게 줄이거나 안 내는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저 같으면 제가 양도세 내고 말겠습니다. 다 뺏기는 수가 있죠. 자, 요거를 참고하시면서 우리 이제 남편분들 그리고 아내분들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이 조금씩 더 내려가고 있어요. 아직 매수점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밑에 있는 지선은 339불 라인에 밑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셨다가 여러분들 이 추세선 과거 저점 라인과 이런 라인들 저하고 똑같이 설정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대응을 할 수가 있어요. 위에 있는 고점 라인들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라인과 저점 라인들 설정을 하시면 나중에 339불 라인 위에 있는 저항선과 밑에 있는 지선 라인으로 왔을 때 한번 여러분들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위에 있는 저항선, 미국에 있는 500여 개 헤지펀드가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종목 풋옵션으로 대응을 했다라고도 제가 여러분들 알려드렸는데 이 밑에 있는 지선 라인 같은 경우는 깨고 내려가면 저항선으로 바뀐다라고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 이 라인들이 다시 저항선 삼는 모습도 제가 보여드렸죠. 그러면 현재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미국에 있는 헤지펀드들은 상방 포지션으로 반등을 꽤 했어요. 하지만 이날 한 3거래일 전에 깨고 내려가면서 끝나면서 밑에 있는 지선이 열려버렸습니다. 156.6불 라인들에 지금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한번 반등이 나오는 모습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 위에 있는 208불 정도 라인 갔을 때 그 라인들에서 한번 매도 관점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제가 가져왔는데 선들이 되게 많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나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우리는 뭐를 살펴볼 수가 있느냐. 위에 있는 고점에서 내려와서 고점 라인을 형성을 하고 다시 밑으로 내려오면서 이 밑에 있는 파란색 추세선을 찍고 올라가게 된다면 W자 반동으로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자, 이건 제가 벌써 밴드 공부방에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블라인드 종목을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면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는데 자, 이거 밑에 있는 거 요 QR코드 이거 뭐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핸드폰 카메라 실행시키시고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그거 클릭하시면 제 밴드 공부방에 들어오셔서 2차전지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선물 이런 지선 저항선 라인들을 제가 알려드리고 있으면서 여러분들 대응할 수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
뭐 매수가, 목표가 뭐 궁금하신 분들 같이 참여하시면서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엔비디아, 코스피 차트, 다우지수 차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보여드렸는데 여러분 뭐가 없죠? 이평선이 없죠. 자, 이 이평선이 없는데도 삼성전자 저항선을 딱, SK하이닉스도 저항선을 딱, 제가 세력이냐고요? 아니죠. 다우지수 저항선을 딱 알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으며 밑에 있는 지선 라인에서 반등 나올 그럴 코스피 지선을 딱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 상방 포지션 잡을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지지 저항선을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이 있다고 가장 궁금해 하시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추세선 같은 경우엔 여러분들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뭐 일봉상 500개, 1000개 이렇게 쫙 펴보시면 그 라인들의 저점 라인들 형성이 되어 있는 거, 그 라인들을 쭉쭉 긋게 되면 그 라인들 찍을 때마다 또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위에 있는 저항선과 저항선을 연결했는데 나중에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가서는 지선 삼는 모습을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있는 종목들 최저점 라인이 아니라 중간에 있는 저점과 저점 라인들을 연결을 해도 이런 매수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계속 연결을 했더니 이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오고 또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나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그 라인을 찍을 때 매수점을 삼아야겠죠. 자, 단기 저항선 고점과 고점 라인들을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런 지지선과 저항선이 우리는 설정이 된 거를 우리가 눈으로 보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과거에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우리는 그 라인에서 반등이 나온 모습을 볼 수가 있다면 이런 저점 라인들 설정을 해놓고 관심 종목이 싹 다 넣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장일 끝날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이런 라인들 좀 있으면 지선이 오겠는데, 그러면 그 다음날 찍을 걸 예상을 한다면 그 다음날 수치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라인들에서 지선을 잡고 나서 삼각수렴 구간을 돌파를 했어요. 이런 라인에서 내 관심 종목이 지금 봤더니 돌파를 했더라. 따라 들어간 게 아니고 눌림목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잡아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이 이제 또 수익을 또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각수렴 구간 돌파를 하고 올라갔을 때 여기서 기고 있는 모습은 밑에 있는 지선을 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재매수로 대응을 하시거나 현재 포지션을 위로 올라갈 때 우리는 목표점에서 매도를 할 수가 있겠죠. 이런 추세 지선 라인과 저항선 라인들을 설정하게 된다면 매수점과 목표점을 우리는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들 삼각수렴 구간 돌파해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 두 개가 저점하고 고점, 그리고 고점하고 고점하고 쭉 이어보면 나중에 올라갔을 때 이런 라인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가령 밑에서 100주를 잡았었으면 위로 올라갈 때 이 라인에서 한 일부 물량을 또 정리를 하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들을 찍을 때 절반을 또 청산을 하시고 위에 있는 큰 저항선 가면 전량 매도하는 그런 전술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삼각수렴 구간 저항선을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눌릴 때 우리는 또 매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추세선 긋는 게 좀 어렵다, 나는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공지사항에 딱 올려놨으니까 그런 거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을 여러분들 가지고 나오면서 이 W자 반등 그림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를 시켜드리고 있어요.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은 살펴보게 된다면 과거에 이런 저항선 라인들 찍을 때마다 세력들은 이 라인들을 설정해 놓고 과거 목표치 저항선 라인들을 설정을 해놨었고요. 자, 단기 저항선들도 살펴보게 된다면 이런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조정이 나오거나 아니면 돌파하면 슈팅이 나오는 모습을 살펴봤었기 때문에 현재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들 지금 W자 반등 구간에서 우리가 매수를 잡게 된다면 올라갈 때 이 파란색 저항선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W자 그림을 만들어 윗저항선 라인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여러분들 지금 핸드폰 손에 쥐고 계시죠?
밑에 뭐 보여요? 네모난 QR코드 보이실 겁니다. 갖다 대시면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다 볼 수 있는 링크가 뜨니까 그거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제가 이런 삼각 돌파 매매 기법이나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 그런 라인들에서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올라간 종목들이 아주 많아요. 너무 많아서 여기는 다 못 가지고 나오는데 단편적으로 2차전지 제가 여러분들 매수 드리면서 현재 어떻게 또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걸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점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엔 과거에 제가 45만 원 저항선을 쉽게 못 넘을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고 나서 재차 이제 반등으로 올라가는 그림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예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45만 원 저항선, 이 라인들은 지금 44만 5천 원 라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다시 보게 된다면 위로 세게 올라갈 수 있는 그림입니다. 자,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는 내려와서 밑에서 역히된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갔고요. 이때 제가 포지션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5만 원 한 번에 못 뚫을 거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이유는 뭐냐면 이런 M자형 차트를 올라가서 위에 있는 저항선은 다시 못 뚫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상도도 그려드렸지만 이렇게 조정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현재 구간 같은 경우에는 이런 W자 그림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왔지만 위에 있는 44만 5천 원 라인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슈팅이 세게 나올 겁니다. 자, 특히나 이런 W자 역회된 숄더를 그리는 이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억대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점을 생각을 하시면서 좀 홀딩 전술로 한번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점 한번 참고하시면서 LG 에너지솔루션 보셨으면 좋겠고, 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 같은 경우에는 58만 4천 원 라인에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 라인들 갔을 때는 일단은 좀 매도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주택형의 주식사삼에서 제가 PNT를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수익 날 수 있게 도와드렸던 그 PNT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PNT 매수 드렸던 그 라인들은 언제나 저점이었죠. 그렇죠? 자, 이 상황에서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때 여기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서 슈팅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구간을 올라갔을 때 2차전지 대형주들이 저항선들을 다 찍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매도를 한번 하자라고 밴드공방이나 이런 공개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조정 시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강조를 한 그 추세선이 있습니다.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저항선 라인들 나중에 조정이 나오면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야 하며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잡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추세선이 깨지면서 세력들은 급락이 나왔죠.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재차 반등으로 올라간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현재 구간 뭘 만들고 있어요? 단기 M자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직전에 53,000원 라인의 단기 저항선이 하나 지나가는데 요 라인들을 이제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직전 고점 라인까지 다시 가면서 단기 M자 우측 상단을 한번 그릴 것으로 한번 보이고요.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PNT 같은 경우에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런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밴드 공부방에서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런 것 궁금증도 해소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PNT 같은 경우에는 반등이 나오면 53,000원 넘어가면 슈팅이 나온다, 안 나온다? 53,000원 넘어가면 슈팅이 한번 나올 것이다. 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설정해서 보여드리는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에선 여러분들 매수를 보셔도 됩니다. 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밑에 눌림목 지선 라인들 최초 매수를 드렸을 때도 마찬가지 그 라인들에서 저점 라인들을 형성할 때마다 제가 여러분들을 한번 매수를 드렸고요. 그리고 올라가게 된다면 제가 31만 9천 원 1차 목표치니까 그 라인들에서 한 매도를 한번 하자라고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91.02% 수익을 확정시켜드린 상황에서 제가 신대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W자 반등으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디를 뚫으면 슈팅이 나온다 그랬어요? 이 파란색 저항선입니다. 자, 이 라인들을 돌파를 하면 슈팅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는 이 저항선을 뚫고 지지선을 삼고 이날 22%를 올라갔어요. 당일날만.
자, 그리고 올라갔을 때는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었을 때는 여기 큰 저항선을 찍고 다른 2차전지 대형주들도 돌파를 못하는 그런 그림들을 보면서 일단은 밑에서 매수를 잡았던 분들은 좀 매도를 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위에 올라갈 때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월봉 저항선이었기 때문이고요. 자, 조정이 나왔을 때 밑에 있는 지선 이 25만 원 정도 라인이 내려오면 매수를 한번 보시자고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라인들까지 35만 원 그 라인들까지 내려오고 나서 다시 차 반등이 나왔습니다. 자, 삼성 SDI는 지금 올라가는 그림보다 밑으로 내려왔을 때 매수를 잡으시면 여러분들 더 대응하시기가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가게 된다면 따라 들어가시지 말고 재차 한번 눌릴 때 매수를 잡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엔캔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지금 조정에 나와서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고, 이런 라인들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도 제가 한번 예상도를 한번 그려드리면, 위에 있는 고점에서 지금 내려왔죠. 지금 제가 매수를 드린 거는 위에서 매도를 한번 드린 상황에서 제가 예상도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그릴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엔캔 같은 경우 한 번 더 조정이 또 세게 한번 나오게 된다면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시는 거 좋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는 여러분들 매수 따라 들어가지 마시고, 조정이 좀 세게 나오게 된다면 밑에 있는 그 저점 라인 형성되는 곳 있죠? 그런 라인들 오면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매수 점이 올 때 제가 공개 방송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거는 밴드 공부방 참여하시면 제가 링크 올려드리니까 그거 타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엔캔 같은 경우에 월봉 지지선 라인들을 깨고 있는데 세력들의 의도는 명확합니다. 개인 투자 물량들 뺏어서 다시 올라가겠다는 그런 생각이고, 현재 구간은 지금 여기 있는 세력들도 손실을 감내를 하면서 물량을 뺏어서 올라갈 그럴 예정이니까 요 정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같이 하셔야겠죠. 자, 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W자 반등으로 올라가면서 단기 삼각수렴 구간을 설정을 해서 이런 라인으로 올라갈 때 여러분들 또 수익을 또 가득하게 만들어 드렸는데, 특히나 제가 매수를 드렸던 그런 라인들을 보면 언제나 저점 라인이었고요. 여기서도 W자 역회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뚫는 거 뚫지를 못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한번 매도하시자고 또 말씀을 드렸던 그런 라인들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이런 라인들에서 지금 조정이 한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구간에서는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된다고도 어제 공부방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생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면 이런 그림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단기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는 건 좋은데, 현재 구간은 조금 참으셨다가 대응을 하시는 게 어떨까 합니다. 이 에코프로 머티 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 9만 원에 설정이 되어 있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은 한 16만 원 쪽에 또 설정이 되어 있으니까 누가 싸게 매수하느냐의 싸움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도 제가 25만 원에도 매수를 드리고, 신대가 방송에서 또 27만 원에 또 매수를 드렸었는데, 그런 구간에서 제가 여러분들 그 수익을 좀 참으시라고 말씀을 드린 구간도 있어요. 이 구간이죠. 이 삼각수렴 구간을 우리는 살펴보게 된다면 찍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린 게 이 저항선을 돌파하면 슈팅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실제로 이 삼각수렴 구간 돌파가 나오면서 이날 17%가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게 이 위에 있는 저항선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저항선을 돌파를 못하니까 일단은 매도하셨다가 재매수 관점으로 여러분들 한번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뚫고 올라갔을 때 절대 따라 들어가지 마셔라. 왜? 월봉 저항선이 저기 버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 조정이 나오면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 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뭐 이런 자리에서 지금 매수 차량 한번 보고 계세요. 자, 현재 예상도를 한번 제가 그려드린다면 이렇게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옆으로 이제 또 계속 길 거예요. 그 수익 구간만 한번 참으시면서 대응을 하신다면 나중에 올라갈 때 또 여러분들 또 수익으로 나오실 수 있으니까 그 점 한번 살펴보시고요. 자, 과거에도 제가 한번 매도를 드리고 왜 올라갔을 때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월봉 저항선을 찍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요번 달 최고점 라인이 또 월봉 저항선이에요.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린 그 라인들은 과거 저점 라인들 찍을 때마다 반등이 났죠?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현재
포스코홀딩스는 반등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 때 저는 최종 목표치는 위에 있는 70만 원을 보고 있는데 이 중간 라인의 저항선 라인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또 공개 방송에서 또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밴드 공부방에 링크 올려드리겠어요. 그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 퓨처인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과거에 104,300원 매수를 드렸을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 위로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최고 목표치, 제 목표치는 어디냐? 여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파란색 저항선. 근데 이게 월봉 저항선하고 겹치는 라인이에요. 그래서 26만 원 전량 매도가 들어갔다가 다시 역헤드 숄더 그릴 때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W자 역헤드 숄더 그리러 올라갔다가 양봉, 음봉, 양봉, 음봉 만들 것이고 이렇게 옆으로 기다가 슈팅이 나올 것이다. 어디까지? 이게 월봉 저항선이었어요. 그래서 이 월봉 저항선 돌파를 못하길래 일단 매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여기를 뚫고 올라왔는데도 일봉상 이런 저항선 라인들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따라 들어가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조정이 나왔을 때 이런 구간 찍었을 때는 매수를 보셔도 된다라고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현재 구간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죠.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월봉을 뚫고 올라갔을 때 위에 있는 일봉 저항선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월봉 저항선 위에 있는 저항선을 보러 가겠죠. 자, 그게 여기고요. 그게 또 최고 목표치는 또 여기 이쪽입니다. 우리가 살펴봤을 때 월봉은 월봉 저항선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봐야 돼요. 이런 라인들 찍고 나서 조정이 나왔었고 뚫고 올라가면서 조정이 나오면서 뭐 삼았어요? 지선 삼고 꼬리 달고 올라갔죠. 다시 깨고 내려가서는 뭐 했어요? 저항선 삼았어요. 그럼 이 라인을 그대로 연결을 해보면 작년 10월 27일 날 제가 밴드 공부방에도 알려드렸고 이 위에 있는 26만 원 전량 매도하자는 그 이유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일봉상 W자 역헤드 숄더를 말씀을 드리면서 위에 월봉 저항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량 매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 매수점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야 한다. 그런 라인들은 과거 월봉 지선 라인들을 찍을 때마다 세력들은 반등을 시켰죠. 요번 달 볼까요? 딱 찍고 반등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럼 위에 있는 월봉 저항선 라인들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위로 한번 간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세력의 움직임을 제가 샅샅이 제가 파헤치면서 여러분들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정도 한번 참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나노 신소재를 한번 또 살펴볼까요? 나노 신소재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처럼 2023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돌파를 못하던 이 저항선 삼각수렴 구간을 하고 있었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또 매수를 드렸던 거고 그럼 올라와서도 눌림목 자리에서는 제가 언제나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보수원에서도 생방송에서도 매수 잡히고 나서 잡히자마자 쭉 반등이 올라온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려왔을 때는 W자 역헤드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양봉 음봉 옆으로 길 것이다. 매수를 드릴 때부터 말씀을 드렸고 올라왔을 때 마찬가지 2차전지 대형주들이 저항선을 못 넘으면서 전량 매도를 한번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이런 추세선 라인들 삼각수렴 구간을 하고 있는 이런 추세 지정 안에서는 매수를 잡지 마셔라. 단타도 보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신대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런 추세선이나 이런 추세선 찍을 때는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저점 라인들 그대로 연결하면 추세 지선이 하나 더 설정이 되면서 이런 라인에서 저점이 설정이 된 그 이유도 저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위에 있는 저항선 라인들 살짝 돌파가 한번 돌파했다 내려왔는데 나중에 올라가게 될 때 나노 신소재는 위에 있는 저항선 1차 저항선이 10만 원에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싸게 매수를 잡느냐의 싸움이니까 요 정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도 여기 세력들은 되게 단순하다라고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밑에 있는 이 파란색 추세선 요 라인들은 찍을 때마다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 왜? 여기 있는 세력들은 단순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실제 그 파란색 추세선들을 계속 찍으면서 지속적으로 반등이 나왔었고
위로 쭉 치고 올라가면서 위에 있는 저항선 어떤 저항선을 찍었는지도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또 블라인드 공략주로 여러분들 드리면서 한번 매수 관점을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라인들 잘 찍고 올라왔죠. 여기서 이런 그림을 또 그리면서 올라갈 거예요. 자, 이런 역헤드 숄더를 그리러 내려올 때는 우리는 또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니까 요즘도 한번 참고하시면서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컬 좀 조정 주면 여러분들 또 매수 잡기에 너무너무 좋겠죠. 자, 그럼 위에 있는 저항선 11만 원 갔을 때 저 라인들을 이제 찍게 된다면 일부 물량 정리하셨다가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한 13만 원 라인들 여러분들 목표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 또 잘 아셔야 되고 제가 과거에는 또 8만 5천 원 라인 오면서 여러분들 113%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린 이수스 스페셜티 케미칼입니다. 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2023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돌파를 못하던 그 라인들을 머리를 뚫고 올라왔기 때문에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시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3,000원에 매수를 드리면서 올라올 때도 중간중간에 계속 매수를 드렸죠. 이런 라인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에서도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맞췄죠. 이거는 생방송 자료가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말씀을 드리고 수 있고요. 신대가 방송에서도 이렇게 역헤드 앤 숄더 그리러 내려오는 이런 라인들은 제가 예상도를 그려드렸지만 이렇게 이마 자리, 머리 구간 자리다. 옆으로 기다가 이렇게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자, 에코프로는 똑같이 제가 예상도를 그려드린 것처럼 똑같이 이런 W자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갔습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세력들 입장에서는 제가 좀 달갑지가 않겠죠. 왜? 개인들의 손잘 나오는 물량을 거기서 자기들이 받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분들 매수 관점으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니까요. 자, 그러면 저는 나중에 차초 매수를 잡았을 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제 목표치는 14만 6천 원이다. 작년 10월서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라인들을 갔을 때 저는 또 수익을 또 여러분들 창출시켜 드렸죠. 239.53% 수익을 또 여러분들 확정시켜 드렸으며 이런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을 때마다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따라 들어가면 안 된다. 차라리 밑에 있는 지선에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라인을 또 찍었죠. 그러면 이 추세선 라인들을 설정을 해보게 된다면 과거에는 저항선이었고 여기에선 또 지선 역할을 하는 거를 여러분들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라인들을 이제 계속해서 연결해서 보면 현재 구간도 마찬가지 그 라인들을 찍으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에코프로 BM도 한번 살펴볼까요? 마찬가지 2024년 12월서부터 한 번도 돌파를 못하던 그 라인들을 뚫고 올라간 그림을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리면서 자, 이제 눌림목 자리에서 매수를 잡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한민국 방송 3사 다른 경제방송국에서는 한 번도 매수를 드리지 않았죠. 2차전지를. 왜? 매수만 주면 떨어지니까. 하지만 저는 이런 모습을 보고 이데일리에서 최초로 여러분들도 2차전지 열세 종목을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그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해서 올라갈 때 여러분들 신법도 잡아드리면서 여기에서 이런 W자 역헤드 앤 숄더로 올라갈 거니 밑에서는 매수를 잡으셔도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위에 올라갈 때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10월서부터 23만 9천 원이 제 목표치입니다. 거기까지 가져가시죠. 자, 밑에서 5번의 매수를 드렸고요. 딱 한 번의 매도를 23만 9천 원 딱 한 번 드린 겁니다. 자, 올라갈 때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으러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위에 가면서 23만 9천 원 가면서 162.64%의 수익을 확장시켜 드렸죠. 그리고 자, 여기 이 구간에선 W자 반등으로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도 보여드렸는데 이런 라인들, 그쵸? 그 라인들을 또 찍고 나서 반등으로 올라가는 모습도 여러분들 살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재차 올라갔을 때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들이 아주 중요한 라인들이에요. 이런 라인들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슈팅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니까 요 점을 참고하시면서 에코프로 BM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LNF도 마찬가지예요. LNF 제가 최초 51,900원에 여러분들 매수를 드릴 때 다른 전문가분들이 되게 걱정들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왜 주냐? 계속 떨어지는데 안 보이냐? 2024년서부터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LNF 저기서 이까지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53,400원일 때 제가 매수를 드린 거예요. 얼마에? 51,900원 매수 보시라고. 그리고 그런 저점 라인들을 형성을 할 때 5번의 매수를 중간중간에서
계속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위에는 고점 라인들 찍었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여기서 역헤드 앤 숄더로 올라갈 거니까 한번 매수 잡으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는 과거엔 지선했지만 더 과거에는 저항선이었습니다. 그런 라인들을 자, 지금 다시 내려와서 헤드 앤 숄더 그리면서 밑에 있는 지선 찍었죠. 자, 저는 신대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과거에 위에 있는 이런 저항선을 찍으면서 쭉 내려오게 된다면 이런 라인에서는 매수를 한번 잡으셔도 된다. 공개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 생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현재 어디까지 다시 올라갔죠? 여기죠? 자, 이런 구간을 한 번에 돌파가 나오는지 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현재 213.92% 상승이 나오고 있고요. 월봉 저항선을 살짝 뚫었다가 내려왔습니다. 이 월봉 저항선을 제가 여러분을 강조를 시켜드리는데 과거에 이 저항선도 마찬가지지만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는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고 전달 같은 경우에는 이 밑에 있는 지선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지저항 역할을 했던 그 라인들을 찍고 나서 반등을 올라온 거예요. 자, LNF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누가 싸게 매수를 잡느냐의 싸움이다. 자, 요번 달 같은 경우에는 밑에 있는 지선을 찍고 나서 자, 월봉 저항선을 뚫었습니다. 다음 달 같은 경우에 다시 뚫고 올라가게 될 경우 위에 있는 저항선 20만 원대가 보이니까 요 점을 참고하시면서 LNF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매번 이런 공개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요 점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에 우리 기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제 최저 저점 라인에서 107%의 수익을 한번 드리고 나서 또 한번 매수를 드리고 나서 67%의 수익을 또 한번 확정시켜 드린 그 그림도 볼 수가 있습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이런 W자 반등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 매수를 한번 잡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원익 IPS 같은 경우에도 40.32%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고요.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도 밑에 있는 지선 찍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고 대비할 수 있게 만들어 드렸죠. 주태영의 주식사삼에서 매수를 드렸습니다. 자, 그 라인들 찍고 나서 반등으로 올라올 때 56.42%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린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전기술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예상도를 그려드리면서 이런 라인에서 매수를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9만 원을 찍고 나서 36.67%까지 또 반등이 나왔는데 이건 밴드 공급방 참여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라인에서 저항선에서 매도를 안 했어요. 절반만 매도했어요. 나머지는 15만 원을 갔을 때 전량 매도가 들어갔습니다. 밴드 공급방 이렇게 활용하시면 돼요.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도 예상도를 그렸다시피 이렇게 반등으로 올라갈 거니까 한번 대응 한번 해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52.32%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예상도하고 똑같죠? 똑같이 올라간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W자 역헤드 앤 숄더를 그리면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42.86%도 수익도 여러분들 챙겨드렸습니다. 자, 이런 많은 종목들 i3 시스템 W자 역헤드 앤 숄더로 올라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러분들 40.70% 수익을 또 확정시켜 드린 그 그림도 살펴볼 수가 있고 윗장선을 찍고 나서 지금 다시 조정이 나오고 있죠. 이것도 찬스가 되겠죠. 찬스. 자, 코미코 같은 경우에도 W자 반등으로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이 W자 역헤드 앤 숄더 그리면서 올라가면서 이것도 66.46% 상승이 나왔습니다. 제 목표치 5개를 안 찍고 조정이 나왔죠. 요 점을 한번 살펴보신다면 밑에 있는 추세 지선 라인에서 어떻게 매수를 잡아야 하는지 그 점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꼭 매수를 잡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어디에서 매수를 잡으실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라인에서는 이제 매수를 잡아야 한다라고 제가 친절하게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핸드폰 들고 계시죠? 카메라 실행시키셔서 갖다 대시기만 하면 링크가 뜰 겁니다. 링크 클릭하시면 들어오시면 이제 2차전지서부터 삼성전자, SK하이닉스서부터 제가 많은 종목들을 올려드려요. 그거 보시면서 여러분들 공부도 하시고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계좌 플러스로 돌리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거는 제가 이런 추세선을 잘 아는 사람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선물 옵션 자리도 여러분들 매수를 드리면서 수익이 많이 날 수 있게 이런 말씀을 드려요. 선물 매수 자리, 선물 매도 자리, 그리고 옵션, 콜 옵션 매수 자리, 풋 옵션 매수 자리. 이런 저항선 갔을 때는 풋옵션과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콜옵션을 또 매수를 드리면서 당일날도 이런 수익을 여러분들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는 그 위에 있는 지지 저항선을 추세선으로 여러분들도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점을 참고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고요. 특히나 제가 밴드 공부방에서는 밑에 있는 지선 라인들을 찍었을 때는 코스피가 이제 반등이 나올 것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런 추세 지지 저항선을 바탕으로 선물 자리를 알려드리게 된다면 마찬가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도 크게 올라가면서 여러분들 계좌에 있는 그 종목들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요 점을 참고하시면서 여러분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너무 어렵지 않아요. 이런 추세선 라인들, 지선 라인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야 되고, 특히나 이런 블라인드 종목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이제 대응을 할 수 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제가 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요 점 참고하시고요. 오늘의 스페셜 공략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내일 만약에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종목을 안 잡는다? 자,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잡으셔야 돼요. 왜냐? 이 종목은 저도 잡고 싶은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자, 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려요. 이런 추세 지선 라인들 오는 종목들은 우리가 눈여겨봤다가 매수를 한번 해야 된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아진산업 같은 경우에 과거 저점 라인들을 찍었을 때 세력들은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겠어요. 그리고 또 찍으면서 반등이 세게 올라갔죠. 이게 보이실 거예요. 지선에서 쭉 치고 올라간 이 모습이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 라인들을 그대로 연결을 하니까 또 찍고 나서 올라갔어요. 어디까지? 위에 있는 저항선까지만. 자, 다시 조정이 나서 밑에 있는 지선을 찍으러 내려오고 있죠. 우리는 이 종목을 이 자리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물론 올라갈 때 제가 여러분들 어떤 저항선을 찍고 있으니까 비중 조금 줄이시죠. 더 올라가면 위에 있는 목표치가 어디입니다. 이런 건 제가 공부방에서 다 알려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잡으시고 혼자서 대응을 못해요. 왜? 올라갔을 때 내가 10% 수익이었는데 떨어지니까 지금 3% 수익밖에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 매도할까? 가 아니라 참으시고 위에 있는 저항선 양봉음봉을 견디고 윗저항선을 돌파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아진산업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 위에 있는 단기 저항선까지. 자, 과거에 단기 저항선 라인들이 쭉 연결이 됐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우상향 저항선 일봉이 생길수록 수치가 올라가요. 그럼 우리가 매수를 잡은 상황에서 옆으로 기면길수록 위에 있는 목표치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찍고 나서 올라가면 어떤 그림이 될까요? 이런 W자 역헤드앤 숄더가 됩니다. 이게 왜 W자 역헤드앤 숄더냐?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내려왔을 때 밑에 있는 지선을 한번 찍었어요. 그렇죠? 위로 올라와서 여기서 단기 M자를 그리면서 내려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밑에 있는 지선까지 내려가게 된다면 W자 반등 그림이라는 거예요. 이런 라인들을 찍고 나서 이 3,450원 정도 되는 그 라인들을 돌파해서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역헤드앤 숄더 오른쪽 어깨 구간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왼쪽 어깨 구간, 어깨 상단, 하단. 여기 어깨, 올라가게 된다면 여기가 어깨 하단, 상단. 이런 라인들을 그리고 올라가면서 1차 목표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매수가 한번 알아볼까요? 자, 매수가 2,890원 매수 잡으시고요. 자, 목표가 1차 목표가가 4,300원이에요. 이거 밴드공방 오시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겁니다. 수치가 어떻게 또 바뀌는지. 그리고 손절가는 2,630원 걸고 여러분들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이거 반등이나 올라갈 때 여러분들 좀 마음 편하게 한번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블라인드 종목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라인들에서 우리가 매수를 제가 노리고 2차전지도 에코프로 BM 다른 종목들 LNF도 그런 밑에 있는 하단 지지선에서 매수를 노렸는데 현재 구간 한번 살펴볼까요? 위에 있는 저항선에서 내려왔죠. 이런 구간에서는 매수를 보면 안 돼요. 왜? 밑에 있는 지선까지 열려 있으니까. 다시네. 위에 있는 저항선을 찍고 나서 조정이 나오면서 밑에 있는 지지선 라인에서 매수를 우리가 잡고 여기 W자 반등으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이건 진짜 마음 편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되게 유명한 종목이고 대형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 한번 잡으시면서 자, 제가 밑에 있는 캡처를 했을 때는 한 9만원대 캡처를 했는데 위에 있는 저항선, 목표 저항선 같은 경우에는 16만원 1차 저항선, 그 위에 있는 저항선이 19만 6천원 라인입니다. 요점을 한번 참고하시면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한번 대응하실 때 수익 많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한번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이차전지나 이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종목명, 매수가, 목표가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매주 화요일마다 신대가 방송에서 여러분들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이 나올 만한 종목들을 여러분들도 알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꼭 챙겨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여러분들 그 계좌 플러스로 돌리는데 너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다음 주 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 밴드 공부방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